초등학교 반을 배정하는데 뭐 김광산, 백기종, 김진 3학년 1반 그런데 가로 열고 김광산 반포자이, 백기종 서초구 레미안 힐스테이트, 김진 동신빌라 이렇게 주거지 아파트를 써놔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전말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또 예를 들어도 저만 빌라로 들었어요. 반배정표 신입생 이름 아파트명으로 구별.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서울 마포구의 A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B씨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반배정표가 떡 떴는데 이름 옆에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김광상 서초자이 백기종 뭐 레미안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 변기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김땡주 자이, 김땡주 삼성. 가운데 글자를 뺀 나머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신입생 58명에 대해서 이름 옆에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이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빌라에 사는지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배정 결과 예시, 김모주 레미안, 김모주 자이, 박용진이에요? 박웅진 아이파크.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학교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곧 너네 어머니,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부자 동네에 사느냐, 아니면 빌라에 사느냐, 자산 규모를 보여준 척도다.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조치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명을 했어요. 명백한 잘못임으로 시정하겠다. 비판이 일자 반배정표 개시 일주일이 지난 어제 학부모 이름을 일부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이미 그 아이들의 이름과 사는 곳 정보는 공개되고 난 이후입니다. 백기종 팀장이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그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에 입학했었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아버님 뭐하시니? 뭐 검사요, 선생님이요, 뭐 노동하십니다. 뭐 이런 일들이 공공연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다 폐지됐잖아요. 지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난이 없어졌죠. 이 초등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이걸 가운데 물론 가로의 이름을 가로로 치고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지만 58명 이름은 금방 누군지 알거든요. 예. 보세요. 초등학생들 대화가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너네 집이야? 빌린 집이야? 이사 몇 번 했어? 자간이 전세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빌린 집이 전세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빌린 집이라고 묻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형 빌라라든가 아니면 소형 아파트 또 임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권에 근무할 때 어떤 그 집회 시위가 있었냐면요. 자, 한쪽은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있었고요. 또 반대편 도로 건너편에는 소위 중대형 유명 브랜드 명품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에 학교로 가는 학군으로 배정이 됐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 중대형 유명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학부형들이 집회 시위를 합니다. 예. 왜 우리 아이들 저쪽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학군에 편입해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느냐 하고 정말 얼척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아이들이 물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58명의 아이들을 초등학교 홈피에 신입생들을 이름을 가로를 쳤다고 하지만 무슨 아파트 빌라 이런 식으로 명시를 변기를 해놓는다고 하면 아이들끼리끼리 또 어울리게 되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의 어떤 학교로 갔는데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이 뭐 일부입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북의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학교를 들어온 강북 학교 다니는 아이들끼리 강남 아이들만 놀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어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 학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한 것 같아서 전 정말 너무 못마땅한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너무 생각이 짧아도 생각이 짧았어요. 아이들의 이름이 같아서 반배정표를 좀 구분해주고 싶었으면 뭐 학부모의 이름을 하든가 아니면 요즘 아이들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없으면 부모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라도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아파트? 더군다나 김광선 변호사님, 이 마포구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마포구.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었어요. 이 A초교에 배정받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제가 비교해봤는데 빌라는 아예 빼놓고 아파트 끼들만 봐도 30평대 기준으로 비싼 곳은 뭐 13, 14, 15억. 그리고 같은 30평이라도 저렴한 곳은 상대적으로 5억, 4억. 그러니까 같은 30평 기준으로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8억 차이가 나요. 어느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이거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 이름 자체만 보면 이게 이제 자산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지 지역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에 관한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자산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자가인 경우도 있고 월세인 경우도 있고 뭐 전세인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자체는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면 거죠. 상대방이 월세를 살든 뭐 그렇지 않던 그건 나와 마음이 맞으면 친해지는 거고 나의 어떤 뭐 취미 같은 게 같으면 그냥 친해질 수 있는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한테도 이제 편견이 생기는 거죠. 쟤는 어떤 아파트 살아? 쟤는 어떤 아파트 살아? 그러면 쟤는 굉장히 돈이 있는 집안이야. 뭐 가족이야.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편견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이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 자체에서는 굉장히 고의성은 없었을 거예요. 단지 애들 이름이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 식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좀 너무 생각이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1980년대에 있었던 건데 사실 이제 모 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비쌌어요. 예. 그래서 불이웃돕기를 모금을 했다는데 아주 큰 평수의 애들이 불이웃돕기를 모금했는데 그 학생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작은 평수에게 이걸 돈을 전달하자 같은 학교 내에서 불우이웃이라고 예, 모았는데 근데 사실 그 동네는 작은 평수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부자 동네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어리고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당연히 교육 당국 또 학교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학교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겠지만 혹여 이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신입생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부모 수입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재단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GS와이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